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차량으로는요, 어떤 차량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요즘 고공행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온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금리도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요것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바로 주유비. 지금 가솔린 가격이 1,600원대가 넘어가게 되고 디젤 가격이 다시 1,400원 후반대, 1,50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비 면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SUV 때문에 디젤은 타야 되는데 연비가 조금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가격이고 환경개선 부담금에 이타 저타 또 시끄러운 것도 있고 많은 불편함을 느끼실 텐데요. 해당 차량이 그 모든 걸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비 12.6으로 일반 키로 주행했을 때 126만 원 뿐만 아니라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정숙성, 조용함까지도 겸비할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차량은 2016년 11월 등록에 25,000km라는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뛴 차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7년 전 얘기인데 3만 km 이내면 정말 짧은 주행거리만 운행하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시더라도 사용감이 별로 없기도 한데 지금 외관 같이 함께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흠집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쪽 범퍼가 굉장히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게 특징인데, 그러면 이 앞쪽 범퍼 부분에 아무래도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보시면은 안개등이나 메인 라이트 그리고 위쪽 보닛 쪽에 보셔도 스크래치나 흔적, 댐이 전혀 안 보이고요. 놀랬던 게 앞쪽 글라스까지도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보통 글라스에는 돌티 문적이 한두 개쯤 있기 마련인데 앞에 글라스도 굉장히 깨끗했고요. 하단 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운전석 앞 핸더가 교환이 된 차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색이 많이 신경 쓸 텐데 뒤쪽 도어랑 놓고 봤을 때 이색, 보닛과의 이색, 그리고 A필러랑의 이색 전혀 확인되질 않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교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볼트 체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중고차에서 중요한 게 타이어 트레드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경정비로 보통 아무리 못해도 3, 40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타이어만 교체하시더라도 네 짝 모두 다 교체하면 거진 100만 원 가까이 하니까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생산연도를 2016년 21주 차니까 아마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 타이어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화가 난 부분이라던가 물론 안에 철심이 끊어져서 여드름처럼 나와 있는 혹 현상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가 꽤 지난 만큼 점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쪽에서 타이어 점검을 했을 때는 이상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하고 장거리를 뛰실 분들이라면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검 꼭 추천드리고요. 앞도어, 뒷도어, 뒤핸더 보시더라도 전혀 없죠. 원래 제가 포스트잇 붙이려고 포스트잇까지 갖고 왔는데 붙일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렉서스 로고가 굉장히 크게 들어간 핸들까지 같이 함께 보고 계실 텐데 시트부터 핸들까지 사용감이라던가 그런 거는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좋은 게 안쪽에 버튼이 큼지막하게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행 중에 버튼을 조작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편의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불편한 게 터치식은 다 좋은데 잘못 누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행 중에 버튼을 누를 때 불편함이 있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다 압력식이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폴딩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경사가 살짝 있는 편입니다. 완벽한 평탄화는 아니긴 하지만 차박보다는 짐을 조금 많이 적재를 하는 데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트렁크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후미로 한번 넘어가 봤는데 NX300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3000cc일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2.5, 2500cc 모델이다 보니까 자동 차세에 있어서도 걱정을 조금 덜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cc별로 자동 차세를 매기기 때문에 조금 비쌀 거라 걱정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해당 차량의 연간 자동 차세는 45만 3,9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나눠서 내는 거고 또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은 6% 할인까지 있다 보니까 연초에 한 번에 결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보시면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러기지 스크린 따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저것보다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타이어 키트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쪽에 보시면 타이어들은 빠져 있고 공구함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러기지도 하단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걸 좀 치워서 보여드리면 경사가 조금 있어요. 요거는 종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요거 이제 요건 종이고 옆에 보시면 경사가 살짝 있는 편이에요. 물론 평탄화를 하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높이가 조금 많이 높아지면서 불편해지기 때문에 차박보다는 차크닉 정도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뒤쪽에도 스피커가 또 따로 달려있거든요. 장점이 뭐냐면 보통 차크닉 같은 데 가고 되면 이제 트렁크 부분 쪽에 이제 연결을 해서 차크닉을 많이 즐기시는데 스피커가 앞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뒤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들리는 음악 사운드까지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올게요. 그럼 이 차 가격에 지금 어느 정도인지, 신차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차 가격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수입차의 하이브리드니까 좀 크지 않을까? 주형 SUV니까 좀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금액대는 5,600만 원, 신차 가격가 5,600만 원이었고요. 지금 7년 정도 지났고 25,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해당 차량 가격은 3,360만 원입니다. 3,35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 빠진 거죠? 지금 50만 원 자르고 보더라도 2,300만 원, 2,300만 원이나 빠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2나 빠진 금액에 해당 차량을 구매하기가 가능한 거죠. 연비도 괜찮고 조용하고 적재도 많이 할 수 있고 5인승을 넉넉히 탈 수도 있는데 가격이 얼마? 3,350만 원. 자, 안쪽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앉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세단에서는 상석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뒤쪽에 보시면 시트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이 친구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솔린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센터 부분이 턱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 누군가 앉더라도 편하게 앉을 수도 있고요. 앉지 않더라도 긴 물건을 적재를 하더라도 좌우 갸우뚱 없이 평평하게 또 짐을 놓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 다음은 조수석 쪽 사용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사용감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스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스크래치 부분들을 스킵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릴 부분이 정말 전혀 없어요. 제가 닫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풀샷으로 잡아주셔도 휠 스크래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이드미러 스크래치라던가 보여드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아직 할 말이 더 남아있다는 게 큰 포인트죠. 자, 그러면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열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큰 SUV의 장점 중에 하나, 썬루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1열에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환기 그리고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메인 디스플레이가 보이실 텐데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상태가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로만 시동이 걸려서 굉장히 지금 조용한 상태고요. 에어컨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디스플레이가 켜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이제 지금 엔진으로 변환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아마 이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왜 켜놨냐면 에어컨이 세게 잘 나오고 있다는 포인트 첫 번째,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희가 로우로 가장 세게 틀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간혹 가다가 에어컨 컴프 쪽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 에어컨을 켰을 때 앞쪽에서 굉음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지금 제가 조용히 해봐도 바람 소리밖에 안 들어가실 겁니다. 앞쪽에 보시면 아틀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김에 후방 카메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보시면 후방 카메라하고 이쪽에 약간 꼬린 지점처럼 들어가 있는 게 물건이 있다라는 표시고요. 잘 보시면 핸들을 돌림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물건이 닿을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던 어시스트 라인이랑은 조금 다른 그냥 독특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 친구는 슈프림 트림이기 때문에 트림 자체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기본 트림 그리고 그 위 트림 두 가지 트림인데 이 친구는 슈프림으로 기본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까지만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나름 이 렉서스 자체가 고가의 브랜드였던 만큼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노멀, 스포츠, 에코 모드 그리고 EV 모드 조작하실 수 있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 파킹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들으면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패드 써보신 분들은 트랙패드처럼 마우스처럼 움직이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시면 앞쪽에 버튼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 딱 여기 손바닥 받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메인 키포인트. 이렇게 착 올라가는 이 사용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차키는 총 2개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키를 메인으로 사용하셨고 이 차키는 사용하지 않으신 차키까지 해서 총 차키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비밀 공간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잘 안 열어보게 생겼는데 여기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돈 뭉치 같은 거 딱 넣어놓기 딱 좋고, 그죠? 여기 그 마약 거래 보면 보통 말아놓는 거 알죠? 돈 말아가지고 이렇게 탁 넣어놓으면은 5만 원짜리 한 묶음이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비상금으로 넣어둘 수 있다는 장점.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하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해당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차량은 뭐 전기가 없으면 가솔린으로 가고 전기가 있으면은 웬만한 속도에서는 전기로 가다 보니까 특히 고속도로 주행해서 더 좋겠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산이에요. CC가 작고 해당 차량은 그러니까 작은 심장에 하이브리드 2개의 심장이 있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뛰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저속 주행할 때 그 빛을 발하는 편인데 시속 60km 이내에 시내 주행을 할 때 이 친구 연비의 진가를 발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와일드하게 길게 좀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시내 주행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내려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 버튼 뭐냐고 질문 진짜 많이 받는 거 진짜 딱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일본 차량들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대체 저 버튼이 뭔가 저 이전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림으로 놓고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이 버튼을 누르면 뒷좌석에는 에어컨을 끄고 앞좌석에만 집중적으로 에어컨을 켜실 수가 있는 버튼입니다.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뒤에 굳이 뭐 손 넣어서 조절하실 필요 없이 이 버튼만 누르면 뒤쪽보다는 앞쪽으로만 에어컨이 집중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NX300 하이브리드 모델을 같이 함께 봤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아니었을 때의 연비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연비로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연간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만 킬로 주행했을 때 50만 원인데 만약에 내가 10,000km보다 더 이상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50만 원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겠죠. 심지어 연비 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급가속, 급출발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이에요. 하이브리드여서 정숙함, 조용함, 부드러움 뿐만 아니라 또 해당 차량만의 장점 중에 하나, 굉장히 소프트한 가죽, 그다음에 널찍한 2열 공간 때문에도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신차가 5,600만 원에서 5분의 3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3,350만 원에 해당 차량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에요. 최대한 빠른 결정하셔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치금만 내고 3일 동안 시승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용한지, 정말 누유가 없는지, 혹은 일본 차량들이 정말 내가 카센터 갔을 때 정비할 곳 없이 상태가 좋은지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는 이 기회, 차량 금액의 10%만 지불해 주시면 3일 동안 마음껏 편하게 시승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품할 때에도 페널티는 재상품화 비용 1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거저로 3일 동안 타보실 수가 있는 기회인 거죠. 보증 또한 굉장히 넉넉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에 5,000km, 1개월에 2,000km 너무 짧지 않습니까? 3개월 보통 무탈하게 타시면요, 앞으로 쭉 무탈하게 타십니다. 중요한 건 3일 동안 점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해당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1811-2696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1811-2696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럼